안녕하십니까. 뱅에돔 낚시 내게 말해봐의 박범수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울릉도에서 울릉군이 주최하고 프로연맹이 주관한 뱅에돔 토너먼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뱅에돔 토너먼트는 일반 감성돔 토너먼트와는 다르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고기를 한 마리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 변화가 무쌍한 대회죠. 제가 이번 대회 울릉도 토너먼트에 1회 대회에 이어서 이번에 또 대회 참가해 보았습니다. 뱅에돔 토너먼트 대회는 일반 낚시와는 다르게 상대편 선수가 있고 상황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대처해야 되는 방법, 또 토너먼트 대회에 대해서 좀 더 유용한 낚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뱅에돔 토너먼트에서 구사할 수 있는 기술과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저와 함께 화면을 봐가면서 뱅에돔 낚시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릉도로 같이 가시죠. 대회 참가한 선수들이 각자 승리를 다짐하면서 선착장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누구든지 우승에 대한 커다란 꿈을 가지고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겠죠. 첫 번째, 저는 1회전에 부산의 신찬립 선수와 대전하게 되었습니다. 뱅에돔 낚시의 기본은 역시 아침에 뱅에돔이 대부분 갯바의 벽이나 아니면 수중, 동굴, 안방 같은데 뱅에돔이 근거해 있는 집에서부터 쉽사리 나오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행동 반경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첫 번째는 갯바의 벽을 노리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심도 약간 깊은 편에 속하겠지요. 최근에 뱅에돔 낚시가 붐을 일면서 얕은 수심, 목줄치를 사용한 낚시에 대해서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뱅에돔 낚시는 아침에는 갯바의 벽, 깊은 소심을 노리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갯바의 벽을 노려본 결과 한 10여 분 정도 한내 씨알은 작았습니다만 이번 대회에 임해서 첫 한 마리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전반에서 이거 한 마리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긴 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씨알 자체가 아슬아슬했었죠. 그때 또 신찬립 선수가 한 마리를 바로 낚아냈습니다. 이 고기가 비슷하다면은 다음번 고기, 두 번째, 세 번째 고기가 승부수가 되지 않겠나. 1차전이 교대되고 2차전에 자리가 바뀌어서 저는 그 고기의 행동 반경이 높이 물 위에 떠오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벼운 채비로 수심 3m 정도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결과 준수한 씨알에 한 마리를 낚을 수 있었죠. 초반에 잡아놓은 게 워낙 작았으니까 이 한 마리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조금 안도를 했었는데, 신찬립 선수가 무서운 기세로 또 한 마리를 잡아냈습니다. 그때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잡은 고기가 암만의 규정이 미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찬립 선수는 2마리, 저는 1마리. 진짜 이거는 제가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너먼트 이래서 힘들어요. 완전 지옥에 갔다 온 기분이네요. 마리수는 2마리 같은데 저는 1마리가 완전히 사이즈가 안 됐고, 저분은 1마리가 될까 말까 했는데 그게 1mm 정도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2마리, 저는 1마리여서 완전히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1차전에 지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그람수를 재니까 제일 처음에 310 동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검량하니까 그분이 305, 저는 310. 진짜 지옥에 갔다 온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상 짧은 시간에 보시느냐고 그 긴박감을 못 느끼셨겠습니다만 저는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옥에 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뱅에돔 습성에 충실하게 갯바위 벽을 제일 처음에 노려서 작은 씨알이지만 첫 한 마리 뱅에돔을 제가 잡아놓고 이러면 내가 승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조금 이제 안도감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전반 끝날 때까지 고기가 한 마리도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반 끝나고 자리를 옮기고 후반에 대해서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밑밥을 줬는데, 수면을 보니까 제가 먼저 경기했던 자리, 제가 지금 바꿔온 자리에 갑자기 뱅에돔이 확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야, 큰일 났다 싶었는데 신차님 선수가 그걸 보셨는지 바로 한 마리 잡아내시더라고. 이제 한 마리는 동률인데 저 고기가 저렇게 떴으니 더 잡아내면 내가 분명히 질 텐데 방법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자리 앞에서 밑밥이 우측으로 흘러가니까 밑밥 투여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럼 많이 늘리면 그 밑밥에 따라 뱅에돔이 오진 않지만은 그 밑밥이 가라앉으면서 그쪽으로 흘러가면 뱅에돔이 깊은 쪽으로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찬입 선수가 기존에 있던 채비로는 조금 깊은 수심을 공략하기 힘들어지니까 제가 얼른 조금 무거운 봉돌에서 깊은 수심을 노리면은 그 중에 한 마리 좀 나은 시야를 잡을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해서 얼른 채비를 바꿔서 집중적으로 깊은 수심을 공략했죠. 그 한 마리가 1차전에 오를 수 있는 제 승기를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라운드는 울릉도 이번 토너먼트에서 대회를 하면서 가장 낚시하기 편한 장소였습니다. 단지 이제 옆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해가지고 채비가 많이 날린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그 천조법, 원줄과 목줄을 한 10m 정도 써서 채비를 가라앉혀서 바람의 저항을 이기고 사는 낚시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채비 공략법은 제로워치에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만은 잡어가 지금 많은 상태고요. 천조법이 맞아 들었는지 낚시 시작하고 한 10여 분 만에 한 마리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잡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에다 잡어를 모아놓고 밖으로 흐르는 조리에다가 채비를 동조시켰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오늘 옆바람이 세가지고 조류가 이쪽으로 밀리거든요, 채비가. 그래서 저는 목줄을 10m 끊어가지고 천저법으로 목줄을 찌를 중심으로 목줄을 양쪽에서 가라앉히면 찌가 눌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비가 가능하면 밑밥 뒤에서 안 벗어나게 잡아놓고 밑밥 뒤에다가 채비를 안정시켜서 잡아내는 천저법을 썼습니다, 지금. 근데 수심 천저법이 찌가 저 정도 들어왔으니까 수심 한 10m에서 1, 2m에서 문 것 같아요. 깊이 무는데 또 이제 활성이 좋아진다면 밑밥을 계속 뿌리니까 좀 더 수심이 얕아지지 않을까요? 일단 12m 전후를 계속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더 이상 고기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수온이 낮은 상태로 개체수가 적고 활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밑밥을 그렇게 줘도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단지 한 마리 저한테 잡힌 거는 아침에 배고팠던 뱅에돔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운 좋게 제 채비에 걸린 게 아닌가. 대회는 운도 따라줘야지만 사람의 실력만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게, 그렇게 안 멀었어요. 갯바위 바로 앞에. 잡어가 그땐 없었거든. 내가 생각해도 1,000원이야, 1,000원. 잡은 거. 더 이상 고기는 나오지 않고 제가 잡은 이 한 마리가
3차전에 올라올 수 있는 저희 조과였습니다. 230g. 예, 참 어렵네요. 하나하나씩. 요번에도 처음에 잡어 없을 때 바람 쐈을 때 천저법을 써가지고 목줄을 10m 써서 빨리 가라앉혀가지고 바람 영향을 덜 받고 밑밥에 동조시킬 수 있었던 게 그 한 마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 같습니다. 다음 회전도 초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2차전에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건은 천저법으로 바람의 저항을 극복했다는데 저는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저법, 작년서부터 올해 걸쳐서 많은 낚시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중요한 낚시 조법 중에 하나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천저법의 장점이라 하면은 바람의 저항을 가장 덜 받고 가벼운 채비로 깊은 수심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천저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목줄을 10m 정도 쓴다고 하죠. 그리고 찌는 00나 0C, 0와 00의 중간 무력 이 찌를 써서 1000이니까 앞에 10이 있고요. 목줄 10m 그 다음에 00 찌 쓴다고 해서 공 2개가 붙어서 천저법 이렇게 얘기되는 조법입니다. 자, 천저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채비가 자연스럽게 동조돼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뒷줄을 견제하거나 당겨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천저법 테크닉 중에 중요한 요건입니다. 목줄이 10m가 되기 때문에 찌를 양쪽에서 눌러주게 되죠. 찌는 여부력이 거의 없는 0C나 00를 사용하기 때문에 눌러주는 힘도 있고 여부력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채비가 정렬됨과 함께 찌는 가라앉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표층에서 목줄의 길이가 4m를 스토퍼를 채워놨다면 4m까지 일단 채비가 정렬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찌가 가라앉으면서 5m, 6m, 깊이는 이제 10m, 12m까지도 아주 가벼운 채비로 천천히 탐색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법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고기 잡은 데가 11m 전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목줄이 스토퍼가 찌를 통과해서 다 내려갔고 원줄이 찌에 걸린 정도였었고 찌 또한 한 3-4m 정도 들어가게 보였기 때문에 제 어림짐작으로 사선이 낸다 하더라도 10m는 충분히 들어갔다고 채비가 판단을 하고 이 가벼운 채비 00C 봉돌을 안 쓴 채비로 10m를 내릴 수 있는 조법은 이 천저법 아니면은 거의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꼭 천저법 한 번씩 활용해 보시고 폭넓게 특히 바람 강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3회전, 4회전 이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관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진 대회는 24강 장소가 협소한 지역에 포인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수, 저와 같이 대전하게 된 선수는 이번 대회에 뱅에돔 토너먼트에 처음 나왔다는 선수인데 상당히 채비 컨트롤이 훌륭한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낚시인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EBG에다 제9수 물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지금 전 이동하기 때문에 수심이 한 5m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이 잘 흘러가는 편인데. 물은 조금씩 갈긴 가는데 자꾸 앞으로 좀 당기네요. 저와 대전한 선수의 채비는 EBG에 목줄에다 J 쿠션을 달아서 사용하는 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J 쿠션을 달아 놓으면은 목줄의 각도가 크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뱅에돔 낚시에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저걸 왜 달까? 한참 의문이 됐었죠. 나름대로 테크닉이란 거는 선수마다 자기가 쓰는 조법이 있고 자기한테 익숙해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좀 더 대회 진행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조법을 저도
판단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조류가 아까는 앞으로 나가면서 그 잡어들이 밖으로 나가질 않길래 아 뱅에돔이 밖에 있구나 했는데 지금은 아니네. 주야장창 아무데나 다 다니네. 그것도 그거고 아까 서둘르느냐 채비를 좀 제 패턴대로 못했거든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낚시를 못하겠어요. 일단 15분 정도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채비를 갈고서 후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반전 종료 10분 전 채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낚시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일찌감치 전반전은 포기하고 채비를 가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남은 후반전 1시간을 좀 더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채비로 제가 익숙한 방법으로 탐색을 하는 게 맞지 않는 채비로 장시간을 하는 것보단 낫다고 판단한 거죠. 포인트를 교환하고 바로 저는 그 바뀐 포인트에 물속의 자리돔의 움직임, 그 수중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돔이 예상외로 높이 떠 있어서요. 높이 떠 있다는 활성이 좋다는 얘기고, 그럼 뱅에돔도 분명히 자리돔 밑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단 막대치 고정 채비를 사용했습니다. 네, 채비를 자리돔이 많이 뜨니까 자리돔 밑에 뭐가 있지 싶어서 한번 자리돔 밑을 탐색해 보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리돔 뜨고 잡아뜨면 피하기만 하는데 한 번은 직공해 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채비를 교환하는 동안 옆에 선수도 같이 채비를 교환했습니다. 제 쿠션을 빼버리고 봉도를 채우합니다. 이유는 좀 깊은 수중층에 고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더 빨리 내려가려고 좀 채비를 한번 바꿔보게 되십니다. 저와 정반대의 채비를 하게 됐죠. 저는 자리돔 밑에 뱅에돔이 있을 거라고 얕은 수심을 노렸고, 상대 대전 선수는 깊은 수심에 뱅에돔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거운 채비로 깊은 수심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갯바위벽에 집중되어 있는 자리돔을 직공하기 위해서 많은 밑밥을 한 장소에 투여하고, 밑밥에 가라앉는 동시에 채비를 그 자리 밑밥 위에다가 바로 넣고 그 위에 밑밥을 덧뿌려서 밑밥의 양으로 잡어들이 바늘에 있는 미끼를 손대지 않게 빠른 스피드로 채비를 내릴 수 있도록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잡어층을 뚫고 채비를 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밑밥을 뿌리고 채비를 투입하고 다시 걷어들여서 미끼를 갈고 다시 밑밥 뿌리고 채비를 투입하고, 그게 한 번, 두 번에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10분, 20분, 심지어는 1시간까지도 이런 식으로 끈기 있게 공략해 봐야 합니다. 아유 허리야. 잡어층을 뚫고 공략하는 게 성공한 겁니까? 예, 몇 번 실패 끝에 성공한 것 같은데. 예, 지금 한 10여 분간 노력을 많이 했는데 10여 분 해서 성공을 드디어 했네요. 채비 보십니까? 뱅에돔 낚시에 이런 봉돌을 달았습니다. 뱅에돔 낚시가 꼭 가벼운 채비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현장에 따라, 그 바다나 잡어의 여건에 따라서. 긴 꼬리. 아, 1호 목줄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터졌는데. 운이 좋았네요. 어렵게 잡아낸 한 마리. 이것도 토너먼트 대회에 선수들이 많은 노력과 집중력으로 한 회전 한 회전을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예, 덕분에 축하합니다. 좋은 예, 낚시였습니다. 예. 긴 꼬리네. 435. 24강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막대치를 사용한 2단 고정채비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아해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깊은 수심에 상대편 선수는 깊은 수심에 고기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저는 거꾸로 얕은 수심에 고기가 있다고 판단해서 2단 막대치로 4m 정도의 층을 고정시켜서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저는 자리돔이 떴다는 거는 그 밑에 활성이 좋은 뱅에돔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뱅에돔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잡어들의 층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잡는 것이다. 그러면은 잡어층을 직공해서 내리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론입니다만은 그 이론을 기초로 해서 무거운 봉돌을 바늘 위에 한 30cm 위에 2개씩이나 물려가지고 얕은 수심입니다만 밑밥으로 잡어들을 집중시켜 놓고 잡어들이 한참 모여있는 그 상황에 밑밥을 덧뿌려줘서 고기들이 밑밥에 정신이 없을 상황에 미끼를 그 안에다 내리게 되는 거죠. 미끼는 무거운 봉돌 2개나 물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되고 잡어들은 많은 밑밥에 속아서 그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미끼에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깊이 또는 야치 원하는 수심층까지 채비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한 번 한다고 고기가 바로 잡히고 무슨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15분, 20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탐색을 하게 되면은 다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생각한 패턴의 낚시가 가능한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봅시다. 예. 둘째 날 아침에 개최된 8강은 박갑출 씨,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낚시인이죠. 박갑출 씨와의 대전이 되었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지도도 있고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부담을 갖는다 안 갖는다라고 대회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제 패턴대로 제 스타일대로 열심히 낚시하게 되면은 저한테도 승률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 패턴대로 상대 의식하지 않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초반이니까 새벽이니까 고기가 갯바위 벽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벽부터 탐색하겠습니다. 우와, 자리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울릉도에서도 명포인트 중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모든 또 TV 촬영팀들이 촬영을 올 때는 이 자리에서는 황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촬영한 것도 제가 테이프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수온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지금까지는 아직도 병해돔이 파손돼가지고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서는 누가 잡든지 제가 볼 때는 한 마리 아니면 2마리 정도는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작전상 전반은 디펜스를 하는 거거든요. 방어를. 조류가 밑으로 나가기 때문에 잡어로 그 벽을 만들어 가지고 저쪽 제비가 못 넘어오게
이제 전반에 방어만 끝나면은 후반서부터는 저희가 저 위치가 되니까 공격적으로 나가야죠. 한 10분만 잘 버티면은 일단 전반전은 방어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 1시간 상황은 좋은 것 같았는데 뱅에돔은 의외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깊은 수심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수온이 안 좋아서 나오질 않는 것인지 처음에는 디펜스 하느냐고 잡어를 워낙 모아놓은 상태가 되니까 채비를 무겁게 해서 빨리 가라앉혀서 일단 내려보내라 했는데 이제 후반전서부터는 제가 공격이니까 가벼운 채비로 상층서부터 하층까지 두루 탐색을 하려고 채비를 지금 교체하는 중입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전반은 방어 잘 했으니. 네, 후반전에도 뭐 전반전에 하는 식으로 지금 자부와의 전쟁이니까 이 자부 퇴치법으로서 멀리 원투를 쳐서 채비 자체를 밑밥 속으로 당기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계속 공략을 할 것입니다. 후반전에 공격을 시작하면서 저는 물 위에 떠오른 뱅에돔을 한 마리 봤습니다. 아, 이제 고기의 활성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나 보다. 그런데 잡어들이 더 활성이 높아지기 전에 이걸 잡아내야 된다. 그럼 역시 소병채비, 무거운 봉돌을 사용해서 빨리 채비를 내려서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채비가 중요하지 않겠나. 얼른 채비를 교체했습니다. 채비를 교체하고 한 10분 정도 흘러서 미약한 어신이지만 확실히 뱅에돔 어신이 저한테 와서 행운의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손댔습니다. 한 마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이즈가 되겠더라고. 사이즈가 안 되면 아예 공략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8강에서 했듯이 바로 잡어층을 그냥 단번에 통과시켜서 뱅에돔이 먹을 것 같은 데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주요했네요. 이제 한 두어 마리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추가의 조과는 기대였을 뿐 그 후로는 더 이상 어신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박갑주 선수도 깊은 층을 예민한 채비로 탐색하기 위해서 Z1 L 사이즈를 사용해서 원투 쳐서 깊은 수심을 천천히 채비를 내려보내서 적극적인 공략을 펼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거 낚시를 해본 결과로서는 박범수 씨한테 채비 운영법에서 제가 전 것 같아요. 이 깊은 울릉도 수심에서 지금 목줄지로서 금방 한 마리를 잡아내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같은 이 상황에서 목줄지 채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는데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박범수 씨인데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야,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습니다. 어려운 상대 만났는데 예. 뭐 별로 걱정은 안 했어요, 처음부터. 걱정은 안 하고 제 낚시에 충실하면 뭔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일단 뱅에돔 습성에 가장 치중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계속 공략한 게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준결승에서는 이 대회에서 저한테 가장 어려운 상대인 박갑출 씨하고 대전이었습니다. 박갑출 씨는 007나 3제로의 찌를 사용해서 깊은 수심을 아주 가벼운 채비로 섬세하게
공략하는데 뭐 달인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요. 저도 요번에 낚시하면서 그분의 낚시를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분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채비의 컨트롤이 단순하면서도 간결하다. 그 다음에 채비를 극도로 예민하게 또는 마이너스 부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낚시인이지 않나. 저는 그 점을 이번 8강에서 박갑초 씨와 대전하면서 배웠습니다. 저한테는 어렵고 버거운 상대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제가 걱정을 한다고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분이나 저나 나름대로 자기 테크닉으로 자기의 패턴을 열심히 공략하게 되면은 그분이 자기가 노렸던 패턴의 낚시가 맞으면은 그분이 승리를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한 패턴의 낚시가 맞으면 제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제 낚시에만 충실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번에도 보셨겠지만 뱅에돔은 아침에 뱅에돔은 그렇게 수면에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른다 하더라도 갯바위 벽을 타고 떠오르기 때문에 요번에도 떠오르는 잡어층 밑을 무거운 채비를 사용한 2단 고정 막대치로 직공한 것이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어떤 한 가지 채비만이 옳다, 뭐 제로찌만이 뱅에돔 낚시의 정석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잡어나 여러 가지 현장 적응할 수 있는 채비만이 가장 훌륭한 채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이어진 결승전 4명의 선수가 이 결승전 장소에 모여서 각자의 테크닉대로 결승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가벼운 채비로 공략을 해보고 일치 않으면 그때 변화를 주고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낚시에 보니까 이 잡어층이 많은데 어떻게 그 뱅어돔 대상을 좀 크지 미끼를 어떻게 넣느냐 그게 오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방법을 보면은 채비를 일단 밑밥을 앞에 치고 채비를 최대한 멀리 던져서 미끼와 동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전을 구사합니다. 결승까지 올라온 작전을 그대로 다 응용해가지고 지금 여기 포인트는 전 포인트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채비 응용 구사가 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어제가 무거운 집어제 반, 가벼운 집어제 반 있으니까 선수들의 채비가 가벼운 채비를 쓰면은 무거운 집어제를 쓰고 선수들이 무거운 채비를 쓰면은 가벼운 집어제를 써서 띄워서 잡겠습니다. 반대로 공략해야죠. 아이고 됐습니다. 두 번째 결승전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저는 이겨서 제가 딱 봐서 좋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바로 전에 했던 준결승에서 조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잡은 자리가 가장 3회전 동안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저는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커다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결승에서 생각한 조류의 방향하고 정반대로 조류가 가고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죠. 처음에 조류가 우에서 좌로 가면은 포인트를 3군데를 바꾸면서 저는 3번 동안 공격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고 마지막 한 번에는 만조가 돼서 조류가 바뀌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4번까지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조류가 반대로 가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조류는 반대로 흐르는 조류는 계속 반대로 가고 점점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갖은 조법을 다 사용하고 채비를 3번, 4번 교체해서 어떻게든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려 했습니다. 근데 상대편에 또 입질이 이어지고 조류는 돌아서지 않고 점점 점입가경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포인트, 이거 포인트는 현지인이지만은 여기서는 별로 낚시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뭐 다른 분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흘림 낚시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찌도 잠수찌로 바꿨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선 포인트, 최악으로 조류가 발 앞으로 계속 붙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채비도 구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 사용하고 준결승에서 사용한 2단 고정치 채비로 갯바위 바로 앞을 노렸습니다만 기대와 달리 나온 거는 돌돔 새끼. 저게 뱅에돔이었으면 저한테도 분명히 승운이 따를 수 있었었는데 잡어 포함해서 마리수로 합시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조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만조가 되고 조류는 멈추고 들어간다. 그때 미약하게 어신이 세게 더 찌에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잡은 거 이렇게 약해. 잡어의 입질일까? 뭐냐? 뱅에돔인데 물고 있는 건가? 빠졌네. 에? 너무 오래 기다렸다. 조류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뱅에돔도 미끼를 물고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정지해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챔질을 해봤다면은 그 고기가 걸려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고기가 나왔다면은 이 대회는 분명히 순위가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제4회 울릉도컵 전국 프로암 바다낚시 대회 결승전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조류를 다 잡고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완전히 거꾸로 생각했어요. 조류 방향으로. 이런 내 사람이 이렇게 내 분해서 말이 안 나오네. 결승전 저한테는 몹시 후회가 남는 결승전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밑밥을 발 앞에 뿌려서 잡어를 모아놓고 채비를 멀리 원투시켜서 그 미끼에 다가오는 뱅에돔을 노리려고 세 선수가 다 동일한 패턴의 낚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낚시도 할 수 있고 갯발벽도 노릴 수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들어선 자리가 조류가 3번이나 발 앞으로 들어와서 붙었다는 거죠. 결국 대회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류가 제가 들어오는 상황 악조건이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채비를 멀리 던져서
채비가 정렬된 상태에서 원줄을 감아줘서 끌고 들어오면서 항상 목줄의 각도를 유지했으면은 또 어땠을까? 그건 분명히 조과에 연결되지 않았을까? 조과에 연결되었으면 순위도 바뀌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저한테는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류가 발밑에 들어와다 잠시 나갔을 때 제가 막대치를 사용해서 직공을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 먼저 달려든 게 돌돔새끼. 그래서 한번 아쉽게 됐고, 2번째는 조류가 완전히 서 있을 상태, 뱅에돔도 활성에 앉아서 미끼를 물고 가만히 있었었는데 제가 채비를 견제나 조금씩 당겨주지 않고 차라리 찌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챔질을 했었다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듯 대회에 임하는 선수가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으로 자기의 행동 방식대로 낚시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여러 상황에 또 운과 함께 같이 맞아줘야지만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회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패턴을 가지고 적응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생각한 거를 확인해가는 그런 게임이 진정한 자기의 토너먼트 대회, 상대편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 자신과의 토너먼트 대회가 아니겠습니까?